안녕하십니까. 전쟁 관련 리얼 콘텐츠를 표방하는 만물상자TV입니다. 배틀 오브 브리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공군 대전략이라는 영화. 한때 TV에서도 방영한 적이 있었죠. 바로 독수리와 사자의 싸움, 스핏파이어와 메셔슈미트의 싸움, 히틀러와 처칠의 자존심을 건 싸움. 세계 최초로 공군끼리의 혈투가 석 달간 벌어집니다. 결국 독일의 기권으로 끝나게 된 공군만의 싸움. 늘 궁금했습니다. 왜 독일이 졌을까? 독일이 이 세계 최초의 공군끼리의 싸움에서 기권패한 우발적이면서도 기막힌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940년 6월 전격전을 통해 영국군을 프랑스에서 쫓아낸 독일군. 이제 서유럽에서 독일에 맞설 적수는 영국군입니다. 이때 히틀러는 화해의 손을 처칠에게 내밉니다. 그러나 처칠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제까지 히틀러는 계속 속이기만 해왔기 때문이죠. 영국과 체결했던 위넨 협정도 위반했죠. 불과 1년 후 소련과의 독소 불가 침투까지도 위반하게 되니까요. 또한 대영 제국의 자존심상 처칠은 히틀러와 손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 처칠의 연설을 한 토막 소개하고자 합니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완전히 무너진 직후 처칠은 하원에서 연설을 했죠. 그 한 토막입니다. 프랑스의 웨이강 장군이 배틀 오브 프랑스라고 불렀던 것은 끝났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부터다. 이제 곧 배틀 오브 브리튼이 시작될 것이다. 당시 전 유럽을 장악하고 승승장구하는 막강 독일군을 대상으로 영국의 단호한 결심이 느껴집니다. 마침내 1940년 7월 10일 히틀러는 영국에 대한 미련을 접고 영국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바다라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당시 모든 무기를 프랑스에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육군이 뻘거숭이나 다름없었지만 해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구축함과 소함정을 포함해서 모두 1000여 척 이상이 영불해협 초계를 있었죠. 따라서 영국 침공을 위해서는 일시적이라도 남부 잉글랜드의 제공권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공군의 엄호하에서 영국 해군을 견제해야만이 대규모 지상군이 상륙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독일 공군은 물량공세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영국 전투기 한 대가 떨어질 때 독일 전투기는 3대가 추락했으며 조종사의 손실 비율은 영국이 1이라면 독일은 10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의 압도적인 물량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것은 오히려 영국 공군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치의 숫자보다도 숙련된 조종사의 숫자였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조종사 숫자도 문제인데 그동안의 전투로 숙련된 조종사의 80%가 전사함에 따라 영국 공군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40년 8월 말 독일 공군은 진짜 승리에 무척 가깝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영국 공군은 독일 루프트와페에게 완패할 뻔했습니다. 그의 이유는 이 기간 동안 독일 공군은 공군 비행장, 레이더 기지와 같은 군사시설에 대한 선별적인 공습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국 공군의 항전의지를 급속도로 저하시켰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했다면 그로기 상태의 영국 공군을 물리치고 영국 남부의 제공권 장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독일 육군이 상륙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생한 해프닝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 독일 공군 승리의 기회를 날아가게 합니다. 영화 공군 대전략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망쳐버린 우연한 해프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40년 8월 25일 새벽 길을 잃은 독일 폭격기가 우연히 런던 한복판 스퀘어 마일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독일 폭격기가 런던 한복판을 폭격한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닌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런던 민간 거주지역에 대한 폭격을 엄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런던 항복판에 폭탄이 떨어지고 불바다가 되자 처칠은 분개하고 국민 여론도 결사항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그로키 상태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인 영국 공군이 살아나는 시간을 줘버리는 사태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자존심 강한 처칠이 보복 차원에서 영국 폭격기 부대의 명령에 독일 베를린을 폭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독일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괴링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만일 베를린에 폭탄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 나를 개새끼라고 불러도 좋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를린에 처음으로 폭탄이 떨어졌으니 전 국민에게 괴링은 개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논리로 판단하는 히틀러와 허세에 쩔은 괴링의 조합은 큰 전략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존 비행장, 레이더 기지 등을 폭격했던 전략을 바꿔 민간인 거주 지역인 런던을 무차별 폭격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히틀러와 게링은 자존심 회복과 복수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이는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영국 공군이 이때 다 죽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독일 공군의 역량이 분산되자 다 죽어가던 영국 공군은 숨을 돌리고 기력을 차리게 되죠. 어차피 이 전쟁의 목적은 제공권 장악 후 독일군 상륙작전입니다. 이른바 바다사자 작전이죠. 그런데 괜한 처칠과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기존의 공격을 멈추고 민간지역 폭격으로 바꿈으로써 어리석게도 다 죽어가던 영국 공군을 살려놓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후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스탈린과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원래 목표는 버리고 스탈린그라드에 집착하게 되는 사실과도 일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런던은 불바다가 되지만 대신에 영국 공군은 되살아나게 되죠. 독일 공군은 되살아난 영국 공군에게 처참히 당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영국 공군이 백기를 들기 직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What if, 만약 뭐뭐라면 가정을 해보는 시간이죠. 만약 독일 공군이 런던에 폭탄을 떨구는 그런 우발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고 또 실수가 있었더라도 히틀러나 괴링이 이성을 찾고 원래의 목표물에만 집중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사학자들 견해로는 당시는 영국의 육군이 장비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독일이 제공권을 장악했다면 상륙은 성공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존 전략대로 레이더 기지와 비행장, 관제소 등을 계속해서 두들겼다면 제공권이 넘어올 참이었고 그 이후 상륙할 독일 최강 육군도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륙이 성공했다면 서부 전선은 완전히 정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없었을 것이고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과의 싸움에 전력이 낭비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직 소련과의 싸움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소전의 결과도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서 아마 모르셨을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난 후에 소련 국영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독일 원수 중 최고참인 룬트슈테트 원수였습니다. 기자들은 독일이 전장에서 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된 전투가 무엇이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소련의 기자들은 당연히 스탈린그라드죠 라는 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룬트슈테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틀 오브 브리튼, 영국 본토 항공전이라고 답을 했죠. 이는 실화입니다. 이토록 전쟁 초반에 승패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이유가 실은
우연한 실수, 즉 길을 잘못 든 독일 폭격기가 런던에 폭탄을 버리고 돌아온 일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 참으로 전쟁은 우연과 필연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슬슬 배틀 오브 브리튼 영화를 보고 2차 세계대전 관련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군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